돌발 퀴즈 월요일에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TV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 TV의 박시영입니다. 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시사본부 진행자 어서 오세요. 네, 시사본부 방송팀장 최영일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논란 3일 만에 네, 사과했습니다. 했네요. 어찌 했는지 잠깐 듣고 올까요?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문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제 가족 주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지금까지 상황 파악이 먼저다 얘기하다가 오늘은 그냥 사과했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지지율이 좀 출렁거렸고, 첫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 강사들, 비정규직 교수들 이런 분들이 또 들고 일어났고요. 네, 그 발언은 부적절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에 대한 역풍이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논란이 좀 커졌고, 이 사안이 하루 이틀 끝날 사안이 아니라 계속 길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끊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직접 지금 나서기 어렵다, 나서는 순간 더 일파만파 커질 거다 때문에 후보가 빨리 한번 끊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그러나 저러나 나섰죠. 결국은 기자들 앞에 나섰고, 네. 한 번은 이제 이 사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전해줬고, 네. 또 한 번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과냐 아니냐 논란은 있습니다만 사과의 이제 취지는 전한 바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김건희 씨가 완전히 관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사실은 통제는 안 돼요. 지난 일요일부터 오마이뉴스 기자와 통화하고 전화를 받아서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YTN 기자랑 통화하고, 그 전에도 네, 많은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뉴스버스도 많은 나왔고요. 기자들이 김건희 씨와 전화한 내용을 네,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원이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이, 열린민주당 의원이 전원을 했는데 그 문맥의 해석을 놓고도 또 여야가 달라요 지금. 그런 이제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메시지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제 선거의 취지에서는 김건희 씨의 입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관리하겠다, 수행을 붙이겠다, 메시지 관리만이라도 일원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해야 되고요. 이걸 안 하면, 자, 오늘 이 윤석열 후보의 사과 빠를수록 좋은 거였는데 더 늦은 거보단 낫죠. 근데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사과를 하려도 내용이 있어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아야 사과를 하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좀 구분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오늘 사과가 사실 확인이 된 사과인지, 그렇죠. 이 확인이 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단계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네,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건희 씨가 1차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무엇은 또 확인이 돌이켜 된 건지, 보니까 잘못 잘못된 쓴 건지, 기재한 건지, 이런 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네네, 배우자는
아들 문제가 또 약간 다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청와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대선 국면에서 계속 이 문제가 집요하게 따라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은 내용 정리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좀 답답할 거예요. 자꾸 일어나면 의혹이 2개, 3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가 확인을 해서 또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자, 우리는 좀 뒤늦게 알았다. 근데 매일 언론 보도는 터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늦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늦게 알았다. 민주당 쪽의 안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18가지의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 학력 문제, 허위 기재, 수상 그다음에 문제. 수상 이력에 대해서 네네. 허위 기재, 그다음에 경력 문제. 경력 문제. 18가지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하나씩 터지고 있고 오늘 또 뭐 삼성미술관 관련해서 그것 또한 거기에는 아닌 걸로. 없었는데 네. 그 문제도 삼성 플라자에서 전시를 했는데 또 95년도까지 있어요 지금. 네, 미술세계라는 네. 이제 이 잡지사가 네. 주관한 수상 경력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가짜냐 이 부분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불법 도박 논란에 의해서 성매매 의혹까지.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저는 이거는 어제 오전에 예. 조선일보 보도로 딱 터졌는데 정말 정광석화처럼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나왔어요. 네. 사과는 간결해요. 자,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는 우리 아들 맞다. 확인해 보니 이 자식을 이렇게 뭐 잘 못 가르쳐서 불찰이다. 죄송하다. 사과. 그다음에 최대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치료라도 받겠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바로 불법 도박은 법적 문제 처벌 대상 아니냐? 법적 처벌 받겠다는 거예요. 달게 네. 받겠다라고 아들도 사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수사의 결과 입건이 되면 이게 징역이든 벌금이든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온라인에 게시된 글들을 다 긁어서 이게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측의 오늘 여기에 대한 응답은 사실 확인을 했는데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성매매는 없었다고 한다를 전제로 해서 없었다라고 부정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야당이 이거 수사 대상이다. 수사에서 출입한 게 확인이 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봐요. 네, 뭐 저는 그 아들 검증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못지않게 그보다는 더 배우자가 더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배우자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청와대에서 뭐 어떻든 안주인 역할을 사실상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잘했을지 몰라도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마사지 업소 출입했던 이 부분이 의혹이 연이어서 터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갖고 있는 어떤 충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클 거라고 지지율에 있어서도 잠시 어쨌든 김건희 씨의 그 허위 학력, 경력, 수상 이력 이 부분이 데미지가 상당히 커서 어제 오늘 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그 어쨌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다시 그 목요일 날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건이 터졌기 때문에 내주에 발표되는 조사는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건이 맞물려서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지금 그 국민들은 아이고 가족 리스크 이렇게 복잡해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하는 네네.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자제가 또 있어요. 자제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 문제가 터지면 네. 이재명 후보 혹은 그 부인 가족에게 데미지가 있죠. 실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이미지 나빠지고 마이너스예요. 진흙탕 싸움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건 그거대로 흘러가고 야당이라든가 또 야권 성향의 뭐 유튜버라든가 계속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족 신상 털기 선거가 시작됐다. 지금 두 후보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상대방이 감점이 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상대 진영은 좋다. 이게 민주당이 이번 주 초에 팔짱 끼고 강건도 불구경을 하는데 김건희 사태가 계속 커지니까 이건 민주당은 호재진 거죠. 저쪽이 악재니까. 근데 문제는 김건희 씨 논란도
파장이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 쟁점은 그겁니다. 허위 그 학력 경력 수상 이력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18가지 의혹 중에 되겠죠. 일부 보이긴 네.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법적 조치를 할 거냐. 민주당이 네. 지금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언론 네네네. 보도에 보면. 그런데 지금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민주당도 고민할 텐데 이거 검찰에서 고민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니 검찰도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그 인지수사가 될 수도 있지만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수사들이 시민단체는 아니면 민주당이 고발을 해야 할 텐데 뭐냐면 민주당으로서는 아들 문제 터졌기 때문에 바로 고발하기보다는 2, 3일 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 네. 물론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들 문제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고소 고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예. 아니 민주당은 고발 조치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네. 자,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그 이후에는 하겠다는 어떻게 거죠.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검경의 손에 네.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등 가족 문제 그리고 지금 이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는 이미 지금 검찰의 손에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사과 말고 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번 주에 관훈 클럽 토론도 있었고 쭉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본부장 문제 관련해서 강하게 화를 냅니다. 격앙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그거 공소시효 그냥 흘러가는 건데 그걸 민주당 이제 집권 세력이 난리를 치니까 검찰이 마지못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근데 파고 있는 거다. 그 전에 구속 안 됐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구속됐잖아요. 4명인 거. 아니 4명 구속됐고 권오수 네. 회장도 이제 기소가 됐어요. 구속 네. 기소가 됐는데 제가 윤석열 총장 바로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폐가 있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공소시효가 닥치면 급하게 기소하는 게 검찰이에요. 자, 여기서 네. 그게 사람들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했다라고 평가받지 않을까요? 검찰이 그동안? 여기서 사람들은 네. 정경심 씨 사건을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릴 아니 수밖에 저는 없어요. 2019년 9월 6일 네.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예.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그때는 장관 후보자로 하루 종일 이제 청문회를 봤는데 그때 질문 중에 제가 야 이거는 굉장히 센 답변인데 놀랬던 건 뭐냐면 장관 후보자 사회주의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닌데 사회주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랬죠. 그동안 산호맹 이념공방 막 했는데 이렇게 큰 답변이 그냥 흘러가요. 왜? 그날 표창장에다 몰입이 네.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자정되는 무렵에 기억나시겠지만 법사위원장이 이거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12시에 끝냈는데 네. 사실은 10시 때에 이미 정경심 교수는 기소된 거예요. 네. 네. 그게 자정 넘어서 속보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상규 위원장이었죠? 네, 여상규 위원장이었습니다. 최초로 소환 조사도 없이 피의자가 기소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게 공소시효 마침 때문에. 오늘 날짜까지가 공소시효라 지금 기소 안 하면 내일부터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게 검찰의 모습이라면 네. 윤석열 검찰의 모습이라면 왜 본인의 아내는 놔두면 공소시효 지나갈 걸. 네. 왜 여당이 지금 드립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근데 너무 좀 이상하게 들리는 여당이 거죠. 먼저 판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언론이 지금 계속 취재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YTN이 그러면 시발이 된 거죠. 과거에도 조국 사건에서 네.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찰이 이 정도로 공론화된 사건은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네네. 대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공소시효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네. 소환도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날짜가 아닌 것으로 또 정정을 했죠.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러면 김건희 씨 이 정도 되면 네. 압수수색 해야죠. 이전 상황으로 본다면. 근데 저는 또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김건희 씨를 이렇게 맞붙이면 또 여야 진영 격돌에서 야,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구나 그러실 수 있으니까 오늘 그냥 보도를 보시면 더 옛날 사건 이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후반에 신정아 씨. 사건이 터지는데 네. 그때 윤석열 검사가 네. 학력을 위조해? 이건 엄중한 범죄인데 네. 끝까지 밀어붙여서 유죄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르잖아요. 좀 네. 달라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아니 뭐 현재 검찰총장은 아니시니까. 원칙과 대통령 잣대가 후보니까. 어떻게 근데 작용되는지. 오늘 딱 보니까 질문을 안 받으시더라고. 입장만 딱 내고
다른 이제 대변인이 네. 질문을 받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표정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대단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오늘 좀 네. 심기는 안 좋으십니다. 심기가 그렇죠. 리가 좋을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좀 심기가 그래도 불편한 어쨌든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예외는 없다. 우리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나의 원칙, 그 원칙이 이제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오늘 얘기 나왔죠 정의, 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조해온 거라면 사실은 지금 이 김건희 씨의 그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507님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아내 이기는 남편 없습니다. 양쪽 다 철저히 수사합시다. 자, 이재명 후보의 아들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도 검찰, 경찰 수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두 군데, 이 두 리스크, 이 가족 리스크 중에 어떤 게 더 큰 데미지를 줍니까? 저는 뭐 지지율에는 두 가지 다 영향을 주는데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사안을 보면 원래 이제 국민들이 좀 더 민감한 게 배우자한테 더 민감하죠. 사안상.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터졌지만 이재명 후보의 집안 관련해서 여러 자본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형수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 네네네.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누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여러 잡음이 좀 많구나. 네네. 이런 느낌이 있고 당연히 윤석열 후보도 장모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지금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 자고 나면 하나씩 터지는 것 같아 거의. 그리고 지금 배우자도 그렇고 본인도 아직 깔끔하게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여러 의혹들이. 그리고 또 그 기존에 정직 2개월 받았던 부분도 있고 네네. 판사 사차의 의혹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가족 이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피장파장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이렇게 상황이 되면 마지막에 변수는 정권 심판론의 그런 정서가 세냐 아니면 전반적 투표라고 일컬어지듯이 누가 그 정책적인 측면, 유능하냐. 자질적인 측면, 능력적인 측면에서 누가 우위에 있느냐 어떤 쪽이 힘이 세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이제 연말 연초에는 국민들은 우울하다. 이런 네. 선거전을 보길 바란 게 아닌데 네. 성탄절도 이제 일주일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새해 닥쳐오는데 지금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이 지역 순회 때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내가 비천한 출신이다. 이것도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은 방점이 뭐냐면 진흙탕에서도 꽃은 핍니다. 이 얘기로 이제 끝나는데 지금 진흙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더럽나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눈에는 비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론조사도 나올까요? 물어봅니다. 김건희 네. 이재명 아들 누가 더 문제예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오늘 여론조사 일부를 보니까 서브 질문이긴 한데 네. 자 김건희 씨 이제 이 허위 경력 문제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리라 보십니까? 네. 대부분 준다는 여론이 당연히 높죠. 아니, 당연히 높죠. 그럼 10명 중 한 6명 맞아요. 정도 그런 생각 같죠. 근데 그런 그 결과도 아들을 있고요. 물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갤럽 조사 봅니다. 보면 두 후보의 호감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호감도 유심히 보시면 순서만 뭐 그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길어지니까 설명하려면 네네네. 어쨌든 그 지금 지지율을 앞섰던 후보가 제일 높고요. 제일 안 좋은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 이런 후보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호감도 역시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된 것 같고요. 3765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빨리 학력 위조 수사해야죠. 네네. 총장이라고 봐주는 거로 보이니까요. 화가 나는 겁니다. 얘기하고요. 저스틴 렌님께서는 누가 봐도 이재명 아들이 더 큰 범죄다. 이렇게 아니 그건 다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래서 박 대표님 의견에 약간 반론이 있는 건 뭐냐면 배우자 문제가 더 크고 아들 문제가 좀 작다. 이게 이제 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게 눈에 보이는 대목이긴 한데 저는 역대 선거에서 쭉 보면 데미지가 아들이 더 문제냐 배우자가 더 문제가 아니라 사안이 누가 더 세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아들의 죄질이 좋진 않잖아요. 네네. 도박, 성매매는 의혹. 예. 도박은 인정을 했고 일정 네. 부분. 자, 그럼 이제 수사 대상이니까 수사로 드러내고 처벌하라. 이게 부모이자 대선 후보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쪽 배우자도 저는 똑같이 배우자다 자녀다 이 구분보다는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이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원칙에는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다. 오늘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처벌 받을 문제가 있으면은 당당하게 처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수사 받도록 오히려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네네네네. 시민단체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의혹이 많고 네. 일부는 진짜 사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네. 허위라는 게 이 정도 되면 자진해서 김건희 씨가 수사 받도록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잠시만요. 이재명 후보 아들은 수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미. 그런데 김건희 씨는 수사를 받게 될까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법과 원칙을 얘기는 하겠으나 수사받게 되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네. 문제가 있다면 그럼 그 뒤에 이제 만약에 계속 또 의혹이 이게 깊어지면 저는 김건희 씨 의혹은 계속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윤석열 후보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2007년도 수원여대에 겸임 교수로 들어가는데 제출한 문서들이 허위야? 그럼 지금 재직증명서가 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직인이 찍혀 있고 이것은 유효한 문서다. 다만 누가 왜 당시에 어떻게 발행했는지가 오래돼서 확인이 안 되는 게 문제다. 확인되면 문제없다. 근데 지금 또 민주당 쪽의 문제 제기는 사문서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이제 딱 다른 문서랑 비교해 보니까 형식과 직인이 다르다 직인은 얘기합니다. 사각형인데 이건 원형으로 돼 있고 문서 번호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는 당시에 소수의 사람이 일했던 협회에서 서로 다 가족처럼 알았는데 김건희 씨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역대 회장도 없고 뭐 직원도 없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발급한 사람이 전 나와서 제가 뭐 당시 사무국장이었는데요. 김건희 씨는 외부에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셨고 저희가 감사해서 발급해드린 거 맞아요. 이런 증언이 나와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게 사문서 위조라는 게 또 밝혀져야 돼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 위조라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가 공소시효가 또 7년이에요. 네. 이게 2006년에 발급된 걸로 돼 있고 2007년에 행사됐다면 지금 이미 이제 한 14년 된 거죠.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걸 윤 후보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민주당에서 고발해서 이거 수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하려면 7년 내에 사문서 위조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사이에도 대학에서 강의하려고 뭐 어떤 이걸 행사했던 정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경력이나 학력을 위조해서 허위 기재를 해서 수당 이력도 만약 그것이 대학의 그 전임 교원으로서 네네네. 활동하는데 그게 막 영향을 끼쳤다. 업무 방해다. 그럼 네. 업무 방해로 네네. 걸 수도 있죠. 그렇죠. 2015년 사안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저는 타이 크라고 보는 게 이렇게 사안의 성격상 아들 문제가 더 커 보인 측면도 있습니다. 인식적인 네네네. 측면에는.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 목덜미를 이렇게 누가 옆에서 수행한 사람이 끌고 왔잖아요. 네. 그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첫째. 안 좋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과 정의 명분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대선에. 거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정을 무기로 한 윤석열. 이번 부인 논란으로 이 공정에 윤석열 표 공정에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게 타격을 좀 입지 않을까가 아니라 크게 입었다고 크게 봐요. 입었죠. 이거 내상이 큰 게 심상정 정의당 후보 얘기를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채용 공정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 거다 이 자체가. 근데 예를 들면 윤 후보가 말씀하신 게 좀 어폐가 발생한 게 이게 경쟁을 시간강사 TO 하나를 놓고 공개 채용을 하는데 경쟁을 한 게 아니고 초빙돼서 소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타인이 탈락한 게 아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자료 보고 뽑질 않아요. 관행을 잘 좀 기자들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랬는데 이게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 시장을 보면요. 이 노동시장이 윤 후보의 말씀이 잘 안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얘기 당장 나왔잖아요. 그 시간 강사 하시는 노조. 분들이 노조나 이게 이런 비정규 분들이 교수 노조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허위 경력이 있었다 기재 네네. 그걸 모르고 그냥 보고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탈락 모르고 사유가 된다는 거죠. 탈락 사유가 되죠. 그게 이제 있다는 거죠 또 규정에.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네.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은 없나요 이제? 아니 그건 모르죠 저희가.
지금 이 사실은 언론 보도는 아니고 설은 또 다른 자제에 대한 다른 문제도 있다라는 설이 쭉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이거 음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기성 언론은 그래도 ITN이든 뭐 오마이뉴스든 직접 통화를 했거나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인데 걱정되는 건 지금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 못 가잖아요. 올해 메타버스 운행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현장을 돌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강점을 하나 지금 당분간 잃게 됐어요. 아니 지금 저기 보면 아니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가 바로 나오기 어렵죠. 네네. 가족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장모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 장모 성남 땅 관련해서 차명 소유했다. 그래서 벌금 몇십억 지금 낸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나왔는데 네. 지금 묻혀 있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건보료 7만 원밖에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것도 좀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재산에 비해서 이거 뭐 편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이명박 씨가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그래서 비판을 지금 했죠. 어떻게 보면 처와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선거일까지 계속 뭔가 드러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래 갈 것 같다. 오래 갈 것 보면. 같아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의혹을 의혹으로 덮고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네. 과거에도 보기는 봤는데 3349님 문제 많은 후보들 중에서 좀 덜한 후보를 선택해야 할 국민의 네. 자존심은 비참해집니다. 네. 얘기합니다. 나님께서는 두 분 오늘 다 핵심을 놓치는데요. 네네. 핵심은 후보들이 자신들의 표와 가족들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선거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누구 가족이 더 지지분하냐 이거는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 사과하는 태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먼저 오지만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태도 부분이 오래 가요. 네. 나중에 이제 감정이 좀 차분해지면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다 보면 누가 지도자답게 그런 악재는 누구나 터지기 마련인데 터질 수 그런 있죠.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오래 갑니다. 여기서 잠깐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하게 될것 크리스마스 같아요. 직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23일인데 지금 역시 크리스마스는 가족의 시즌이에요. 네. 가족의 계절인데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정을 다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태도 얘기는 중요하신데 결국 우리가 사과 중요하다. 사과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사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태도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진정성이 느껴지면 그렇죠. 용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이거 허투루 마지못해 한다 그러면 용서받기 힘든 거예요. 도덕적인 거든 법적 처벌의 대상이든 그거는 공권력이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는가를 두 후보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난 빨리 했으니까 됐지 라든가 에이 마지못해서긴 하지만 결국 난 인정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납득되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계속 내야 돼요. 저는 도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손해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덕성 문제에서 뭐 흔히 말하는 피장파장이다. 네네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확고해지면 아까 이제 공정과 정의를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 후보가 좀 더 타격이 있고 그럼 결국은 능력적인 측면으로 누가 더 국민들이 유능하냐. 판단하게 될 텐데 판단 기준이 옮겨갈 텐데 그 측면에서는 정책적 준비나 경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앞서지 않을까. 그게 이제 대체적인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법대로 공정을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이회창 후보가 네네. 아들 문제. 아들 문제로 굉장히 큰 타격을 네. 입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근데 후폭풍이 사실 있을까요? 그런 후보 이미지는 둘 다 없었어요. 네, 그 전에 이미 많이 의혹이 돼서 그렇지. 이해창 같은 이미지는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0341님 조국으로 난리치던 서울대 게시판 조용한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신기하네요. 2399님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빕니다. 힘들게 일하고 착하게 사는 국민을 생각하면 깊이 반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6시에요.